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소장과 대장의 궤양성, 염증성 질환이 끝없이 생겨서 하혈을 하거나 복통으로 몸이 시시때때로 아파요. 그래서 아내는 사회생활을 하는 게 불편해서 거의 집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폐아로 태어나서 장애학교를 보내야 했답니다.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생활비, 아들의 학비와 그 밖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가장인 제가 모두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디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삿짐 인부로 일하며 쉬는 날은 샷시 설치도 했고 밤에는 택시 운전도 하고 퇴근했습니다. 제 몸이 바쁘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금세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시 일을 하던 야간에 요양원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이건 내가 부른 택시 맞나? 네, 할머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맞는 것 같다는 건 무슨 대답인가? 아니, 맞습니다. 여기서 택시 부른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으니 확실합니다. 이거 혹시 사기꾼 아니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는데 자네 이상한 놈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조수석 쪽에 제 사진도 있어요. 저 회사 택시 끌고 나온 기사 맞습니다. 그런데 자네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나? 죄송합니다. 오른터씨 할머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요양원 앞에서 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가 좋을까? 네? 이봐, 요양원에서 나온 할망구가 어디 갈 데가 있어 보이나? 그냥 콧바람 쐬려고 나온 거야. 자네가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봐. 그렇군요. 그럼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바람 쐬시는 게. 이거 아주 도둑놈이구만.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무슨 인천 앞바다 타령이야. 그냥 노량진이나 가.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노량진으로 모실게요. 저는 장거리를 태우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머리를 굴렸는데 바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량진으로 가는 데에는 20분 남짓 걸렸습니다. 할머니, 노량진에 다 왔어요.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내리긴 어딜 내려? 나 몸 아픈 할망구인 거 몰라?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서 차를 세워둘까요? 진짜 센스가 진짜 없네. 자네 아직 장가도 못 갔지? 아닙니다. 저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으이씨고 생긴 건 어리게 생겼어도 처자식이 있다고? 이야, 제주도 좋다. 그래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밤에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거야? 자네 낮에는 다른 일 하지? 네, 그렇죠. 요즘 투잡쓰리잡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주 건실한 가장이구만. 이라고 칭찬할 줄 알았냐? 처자식이 있으면 센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가만히 세워두지 말고 골목으로 들어가 봐.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머니. 골목 들어서면 방향 제대로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어딜 보고 싶었는지 정확히 몰라서 골목 안에 들어갔어요. 이윽고 원룸촌이 보이자 할머니가 잠시 차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만, 스톱. 여기 옆에 차 좀 대봐. 네, 할머니. 혹시 여기서 누가 공부하고 있어요? 노량진이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어이구, 남들 다 아는 거 알고 있어서 참 대견스럽다. 할머니, 내리시게요? 그냥 내리시면 안 되죠. 택시비를 주셔야죠. 이놈이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나 뛰지 못하는 몸인 걸 모르겠나? 도망날 힘이 없다고 이 멍청한 놈아. 잠깐 내려서 구경 좀 하려는 거니까 기다려봐. 그럼 저도 같이 내릴게요. 택시 요금 안 내고 가시면 제가 다 메꿔야 하니 기분 나쁘셔도 참으세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 원룸촌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옛날이랑 거의 변한 게 없네. 내가 여길 자주 왔던 게 생각나는구먼. 할머니, 여기 자주 오셨어요? 여기서 뭘 하셨는데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자네 내 말동무라도 하려는 거야? 택시비 더 받으려고 머리 굴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혼자 구경하고 계세요. 저는 택시 안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나도 다 봤으니까 택시에 탈 거야? 이봐, 운전기사면 매너 있게 문 좀 대신 열어줘봐. 네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차가 멈춰 있어도 요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나도 알아. 이놈 아주 웃기고 연병할 놈이네. 100원도 안 떼어먹고 다 줄게. 그거 벌어서 부자 되라. 됐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 올라타셨습니다. 저도 후다닥 운전석에 올랐어요. 할머니,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 네? 벌써요? 다른 데 구경하실 데 없으세요? 하, 이놈이 돈에 환장을 했나? 이봐, 나 요양원에서 몰래 나온 거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해. 무단 외출하면 난리가 난다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런 생각 없는 놈이 처자식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자네처는 어쩌다 자네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나? 그야 제가 잘생기고 멋있어서 그랬겠죠. 딱 봐도 꽃미남 아닙니까? 꽃미남? 꽁치같이 생겨서 꽃미남인가? 아, 꽃미남이요. 꽃처럼 이쁘장하게 생긴 미남이라고요. 내가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인네이긴 하지만 시력도 좋고 총명하다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렇게 생겼거든. 할머니 눈이 높으시네요. 요즘 저 정도면 미남 소리 듣는데. 그냥 입을 다물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입만 열면 열을 내시니 조용히 운전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입을 다물랬냐? 자네 이야기나 해봐. 마누라랑 연애한 이야기 같은 거 말고 처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야. 팔을 보니 멍이 몇 개 들어있는 걸 보니 낮에는 힘쓰는 일을 하는구만. 이게 보였군요. 멍이 매일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삿짐센터에서도 일하고 노가다도 뛰거든요. 잡부로 이곳저곳 매일 일 나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택시까지 하고 있죠. 질문이 왜 밤낮으로 일하냐는 거였죠.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괜히 말하면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놈이 말을 하다 끊으면 어떡해? 빨리 말해봐. 무슨 사연인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털어놓으라고. 그게 제가 결혼을 26살에 했어요. 아내랑 연애를 하던 중 과속으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이 태어나고 몇 년 뒤에 자폐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보내야 해서 돈도 많이 들고 다른 교육을 받게 해주는데도 거의 다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아내가 크론병이 있어요. 배가 매일 아파서 하루에 절반 이상은 누워 있어야 하죠. 약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죠. 물론 아내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이보게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 자네 마누라한테 보험 안 들어줬나? 그게 부끄럽지만 돈을 잘 못 벌어서 실비보험 같은 건 안 들었어요. 이런 맹취가진이라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실비보험은 들어놨어야지. 이놈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를 열받게 하네. 거봐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자네 마누라랑 아들내미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겠네. 그야 당연하죠. 아내는 배가 심하게 아프면 깨어있을 겁니다. 자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대충 그려지네. 그래요? 저 열심히 사는 거 맞죠? 처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거 멋있죠? 이 자식은 자화자찬이 심하구만. 생긴 것도 구린 게 꽁치미남이라고 하질 않나. 착실한 가장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질 않나. 정말 웃기는 놈이야. 꽁치미남이 아니라 꽃미남이요, 할머니. 따라해보세요. 꽃미남 택시기사. 연병할 택시기사놈. 할머니,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어떡해요. 하마터면 핸들을 틀어버릴 뻔했잖아요. 저와 손님인 할머니는 티격태격 대화를 나누다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 왔습니다. 택시비 22,000원 나왔는데 2만원만 주세요. 이 정도면 저도 꽤 괜찮은 사람. 할머니? 죽으세요? 이거 곤란한데 다른 손님 태우려면 빨리 내리셔야 하는데.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가 놀라서 몸을 움찔하면서 눈을 뜨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아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나 귀 안 먹었어. 죄송해요. 도착했는데 주무시고 계셔서 얼른 내리셔서 들어가셔야죠. 요양원에서 몰래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차트에 끼면 요양새가 지랄 할 테니까
빨리 들어가야겠다. 돈 얼마 나왔어? 22,000, 아니, 2만 원만 줬어요. 무엇이여 2만 원? 이거 아주 도둑놈이네. 같은 서울 바다 한 바퀴 다녀왔는데 2만 원이나 달라고? 할머니, 2,000원 깎아드린 거예요. 여기 미터기 보세요. 22,000원 나왔잖아요. 뭐야, 진짜네. 자네 그거 조작하고 그런 거 아니지? 할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아주 선량한 사람입니다. 알았다, 이 자식아.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받아라. 나 그만 간다. 할머니, 이거 5만 원짜리 주정인데요. 할머니! 아이, 그 자식만 더럽게 많네. 그거 칩이야, 칩. 가장 너를 똑바로 알아보주는 거니까 엄한데 쓰지 말고 저 자식 꽁기지 마라. 저는 급하게 운전석에 내려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요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허드렛 일과 택시 일을 하면서 그날처럼 재밌던 날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입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오랜만에 입가에 웃음이 걸려서 기분이 좋았죠. 게다가 팁까지 받았으니 운이 억수로 좋은 밤이었죠. 저는 새벽 3시쯤에 다음 근무자에게 택시를 인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안고 자고 있는 아내를 보았는데 많이 아팠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아내의 땀을 닦아주었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7시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작업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여보, 어제 들어오는 거 못 봤네. 미안해. 약을 먹고 그대로 잤나 봐. 아니야.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정상이지. 깨어있으면 내가 오히려 걱정했을 거야. 당신 4시간밖에 못 잤지. 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나 아침 원래 안 먹잖아.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아 여보, 어제 내가 손님한테 집 받았다. 택시 요금이 22,000원 나왔는데 10만 원이나 주고 오셨어. 완전 땡겨왔지. 내가 8만 원 가져왔거든. 이거로 시온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손님이 팁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 고마운 분이시네. 인자한 어르신이었나 봐. 인자한 어르신? 그래. 그런 것 같아. 여하튼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여보. 나 힘내라고 뽀뽀 좀 해줘. 알았어. 그 순간 아들이 깨어나서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나 또 뽀뽀하고 와, 뽀뽀. 그래, 우리 아들 아빠한테 뽀. 아들은 제가 아닌 아내에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또 속아버렸죠. 바로 현관에 나서고 이삿짐차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해서 큰 도로로 나갔고 금세 도착한 사장님 차에 올라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똑같이 일만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야간에 택시 운전을 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그때 기사남인데. 누구세요? 너는 집을 8만 원이나 준 손님을 잊어버린 게냐? 할머니,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아 먼저 안 보이세가 뭔지 아니냐? 죄송해요. 안녕하셨어요, 할머니? 안녕 못해, 이 자식아. 어느 택시기사놈이 날 버리고 가버렸어? 내가 승진 좀 냈다고 돈 안 받겠다면서 갯바닥에 내려놓고 갔다. 네?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나도 모르겠다. 천사복지원. 그 건물 앞인데 어딘지 알아? 천사복지원이요?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서 찾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나 춥다. 빨리 와라. 할머니가 계신 곳을 검색해서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왜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손님을 버리고 하더니 그 택시 어느 회사 택시인지 보셨어요? 몰라, 까먹었다. 그리고 일일이 시비 걸고 싸우고 싶지 않다. 뭐니나 해라라. 네? 네네. 저희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지 물었더니 요양원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오늘은 기분 망쳤으니 그냥 요양원으로 가자. 그리고 앞으로 자네한테 직접 호출을 할 테니까 도로에 째깍째깍 데리러 와. 알겠어? 네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욕도 별로 안 하시고 잠잠하시네요. 네 놈이 또 욕을 처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구나.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할머니의 욕이 찰지고 재밌어서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사람이 몰리는 거요. 이놈이 비유가 꽤 늘었네. 안 본 사이에 책이라도 읽은 거냐? 내가 오늘은 기분이 더러우니 조용히 가자. 난 눈 좀 붙일 테니까 도착하면 그때처럼 소리 지르지 말고
속삭이면서 깨워.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 그래서 요양원 앞에 도착해서 속삭이듯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는데 코를 심하게 골아서 제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우, 깜짝이야, 이놈아. 나 개 안 먹었어. 속삭이면서 깨우라고 했잖아. 아니, 할머니가 굴어 엄청나게 굴어서요. 이놈은 센스가 정말 고장이야. 알았다, 너만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오늘은 얼마 나왔냐? 그저라니요. 뒤까지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꿈도 야무지네. 이놈아, 오늘은 돈이 없다. 이것만 받아. 네? 5천원요? 지난번 내가 준 집에서 4천원 깔아. 그럼 남은 76,000원이 남은 셈이지?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 할머니 그거 TV라고 했잖아요. 아, 제대로 낚였네. 할머니가 요금을 부족하게 해주셔서 제 돈을 채워서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이튿날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요? 좀 야간에만 택시를 해서 지금 못 가는데요. 이놈이 또, 야 임마, 안부 인사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야? 맞다, 주정이 할머니. 제가 자다 깨서 정신이 없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못한다 이놈아. 오늘 니놈이 몇 시부터 택시를 운전하냐? 저녁 7시부터요. 그럼 7시 반까지 요양원으로 와라. 오늘은 장거리니까 다른 손님 콜은 다 모지해라. 장거리요? 그때 집 드신 거에서 다 가시려고요? 내가 그렇게 치사스러운 망고로 보였냐? 그냥 농담 좀 한 거야. 어디는 진짜 돈이 없던다고. 택시비 20원 한 장 떼어모지 않을 테니까 장거리 할 준비 단단히 하고 와라. 이만 끊는다. 할머니는 택시비를 준다고 통보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어쨌든 장거리를 가게 되었으니 밤에 버는 돈이 짭짤하겠다 싶어 아침부터 기분 좋게 이삿짐을 나르러 갔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왔어요. 이윽고 요양원 앞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어이씨, 이놈 장거리 간다니까 옷을 차려입고 왔네. 네네. 이왕이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면 좋잖아요. 기사 양반, 나랑 바람 피우러 가는 거야? 한몫 땡기려고? 좋아. 그럼 우리 시원한 바닷가 가서 바람도 쐬고 바람도 피워보자고. 벌써부터 설레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농담이야, 이 자식아. 니놈이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거 빼주려고 한 소리라고? 할머니는 항상 화가 넘치시네요. 정말 정동하십니다.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요양원에서 살린 걸 알면서 오래오래 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오냐? 이놈은 정말 눈치가 빵뜸이네. 너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지? 학교에서도 날마다 몽둥이 찜질하면서 컸지? 네. 전 구어라서 부모님이 없어요. 학교는 구어원 안에서 수녀님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고요. 뭐야? 부모 없는 구아였어? 내가 말실수로 했구먼. 미안하네. 아니에요. 그런데 구어원에서 말썽을 하도 많이 부려서 원장님이랑 수녀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컸어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9살 때 수녀님한테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교실로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생각해도 엄청 웃기네. 저희 보육원에 봉사활동하러 온 꽃미남 남자였어요. 둘이 잘해보라면서 얼레리 꼴레리를 불러줬다니까요. 수녀님이 결혼을 못하시는데 남자를 소개해주니까 얼굴이 새빨개지셨다니까요. 그날 원장님한테 먼지나게 맞았었는데 눈물 나게 웃기지 않나요? 에휴, 너 정말 많이 맞고 큰 것 같다. 그럼 몹쓸 장난에 한턱더 모자라 지금도 척 웃고 있냐? 에라이 놈아. 다 추억이잖아요. 웃긴 건 웃기죠. 할머니 이빨 보인다. 웃을 거 맞죠? 이빨이 뭐냐 어른한테. 아유, 말을 말자. 할머니, 그런데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목적지를 말씀 안 하셨는데. 참 빨리도 물어본다. 저기 고속도로 타라. 우린 전주로 갈 거다. 전주 제대로 장거리네요. 아싸, 그럼 전주 비빔밥을 먹고 오는 건가요? 아니지. 도착하면 늦은 밤일 테니 문 연 곳이 없겠네요. 아쉽다. 전주 비빔밥 좀 먹나 싶었는데.
자네 낙천적 있는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누나? 혹시 병원에는 가봤어? 할머니도 참.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다고 그랬어요. 저희 보육원 신녀님이 맨날 그랬다니까요. 그 신녀님이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구나. 좀 더 엄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여하튼 우리의 목적지는 전주다. 나의 고향이지. 아, 고향이 전주세요. 전주, 전주, 전주. 오호, 오늘 저의 전주는 할머니이십니다. 유후. 제가 까불거렸더니 할머니가 불이 나셔서 제 뒤통수에 꿀밤을 때리셨습니다. 그래도 제 장난이 재미있으셨는지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도로 위를 달려서 곧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전주 도착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장백산으로 가자. 산이요? 이 야밤에 산에 가시려고요? 아, 요즘은 밤에도 산에 불이 들어와서 후원해. 왜? 산에 올라가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아, 그러니까 저도 같이 등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등산을 잡으시죠. 자네 집 받기 싫은 건가? 오늘 돈 좀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등산합니다. 아예 할머니를 업고 산을 오르겠습니다. 추추. 그래, 날 업고 올라가라. 그 말 꼭 지켜야 한다. 저는 팁을 주신다는 말에 신나서 그냥 한 말인데 산 밑에 도착하자 저에게 쪼그려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업히시려고요? 할머니, 이 야밤에 저랑 여길 왜 오셨어요? 혹시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주마. 내가 네 놈을 잡아먹겠다 됐냐? 제가 할머니를 업고 이 산을 어떻게 올라요? 왜 아따는 하랬다며? 그리고 내 허리를 봐라. 이 구부정한 노인네가 이 산을 오르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니? 할머니, 그런데 왜 이 야밤에 산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빨리 읊기나 해. 그래서 결국 입을 다물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냥 오르는 것도 힘이 든데 할머니를 업고 등산하니 죽을 맛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못 가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래라, 어차피 다 왔으니까 그만 내려. 네, 여긴 조성이 아닌데요. 할머니는 허걱거리는 저를 두고 산 중턱에서 옆길로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노란 불빛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공동묘지가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목적지였어요. 공동묘지? 지금 담력 훈련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놈의 주둥이는 어떻게 안 되겠니? 이놈아, 좀 졸싹대지 말고 그냥 따라와. 무서우니까 그렇죠, 할머니. 저 여기 가려면 팁을 더 주셔야 해요. 알겠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셨고 한 묘지 앞에 섰습니다. 여기다, 내 아들이 모친 곳.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머니 아들이요? 어쩌다가 돌아오셨어요? 일단 잘부터 올리자. 할머니, 여길 오실 거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얼른 내려가서 막걸리랑 육포 좀 사올게요. 산 입구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뛰어갔다 오면 금방 올 거예요. 저 없는 동안 아드님이랑 대화 나누고 계세요. 뭐? 가지 마라.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운전은 어떻게 하려고. 그냥 절이나 올리고 내려가자. 내 아들도 이해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교육을 받아서 아는데 고인을 위해 술을 올리는 것이 예라고 배웠어요. 얼른 다녀올게요. 저는 할머니가 가지 말라는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하는데 10분이 걸렸고 얼른 막걸리와 육포 그리고 담배도 한갑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올라가서 공동묘지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진전에 담배 피우셨나요? 일단 사왔는데. 내 아들 꼴초였다. 잘 사왔다. 그리고 고맙다. 고마워. 나중에 팁 많이 주세요. 자, 얼른 술부터 따르고 같이 절 올려. 그래, 내 아들이 아주 좋아하다 못해 질투를 하겠구나. 젊고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마 놀랐을 거다. 오, 방금 인정하신 거네요. 제가 잘생겼다는 거. 역시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다니까. 역시 난 잘생겼어. 저와 할머니는 아드님께 종이컵에 따른 술잔을 올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들의 묘를 끌어안더니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오랜만이지. 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엄마가 꼭 갈 테니까
우리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서 부자니요. 그러지 마세요.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살아봐야 뭐하겠냐. 하루가 1년같이 길고 지옥 같은데. 나 빨리 아들 곁으로 떠나고 싶어. 그래도 좋은 거 더 많이 보셔야죠. 꽃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세상 구경을 더 하셔야죠. 으이구 이놈아, 내가 요양원에 왜 입원해 있겠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거기서 지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가진 않을 겁니다. 할머니 다른 가족은 없어요? 아드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있지, 딸내미랑 사이. 그런데 친딸이 아니야. 자네 고아원에 있었다고 했지. 내 딸도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나한테 입양됐어. 그럼 따님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말이야? 아니다. 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이보게 우리 그만 내려가자. 아들을 껴안고 원 없이 울었더니 속이 후련하네. 어서 내려가자고. 할머니가 딸과 사이에 대해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 조용히 할머니를 업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아까보다 무겁죠? 아까 육포 드시더니 글쎄 살이 붙은 거예요. 이놈이 또 난 육포 3점 먹었다. 나머지는 네가 다 먹었잖아. 할머니는 막걸리도 드셨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네. 아이고 이놈아 실컷 돌려먹으라. 그래도 니놈이랑 고향 땅을 밟아보니 재미지다. 그렇죠. 제가 재간둥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니, 이 시간에 문 여는 전주 비빔밥집 없어요? 숨겨둔 맛집 같은 데 없어요? 내가 해줄게. 여기서 내 집이 그리 멀지 않다. 집이 여기에 있어요? 할머니 서울분 아니셨어요? 서울에도 집이 있고 여기에도 한 채 있다 이놈. 또 눈거리는 거 봐라. 사랑합니다 할머님. 우리 얼른 할머니 댁 가서 전주 비빔밥 먹으러 가요. 산에서 내려와 택시를 몰고 24시간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할머니가 직접 밥을 해주시겠다며 신선한 재료들만 골라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할머니의 댁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댁이요? 그래, 내 집이지. 관리자가 있어서 집은 깨끗할 거다. 얼른 들어가자. 네, 부장님. 아니요, 할머니. 집 안에 들어갔더니 호텔이 따로 없더군요. 할머니는 어마어마한 투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굽은 등을 억지로 펴가면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얘와 집 구경은 그만하고. 할머니, 여기서 축구를 해도 되겠어요? 진짜 좋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좋아? 그럼요. 제 아내랑 아들이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집에서 살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난 놀리냐? 이런 집에서 살다가 아픈 내가 안 보여? 아하, 죄송해요. 이야, 이거 할머니가 만드신 비빔밥이군요. 훈침이 도네요. 얼른 먹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비빔밥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할머니, 밥에다가 꿀을 드셨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 인생 베스트 음식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눈치는 없어도 입맛은 있구만. 당연하지. 내가 옛날에 전주에서 비빔밥으로 이름 좀 날린 식당 주인이었으니까. 아, 식당을 하셨었구나. 처음 요양원에서 뵀을 때 보통 분은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신 거예요? 심각한 병인가요? 췌장암 말기다. 항암 치료를 지게 받다가 포기하고 요양원에 들어간 거야. 네? 말기 암이라고요?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은 무슨 네가 나한테 암을 줬냐? 그리고 이제 아픔은 별로 느껴지지도 않아. 내성이 생겨서 어지가 안 하면 다 견뎌진다고. 아이고, 그래도 제가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거나 화가 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이놈이 또 연병을 안 해? 이놈아,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널 내 운전기사로 불렀겠냐?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내가 마음에 드셨구나. 아, 이래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하니까요. 나이 상관없이 빠져들잖아요. 그래, 계속 그 지랄병 맞은 소리 하는 게 낫겠다. 사관이 어쩌니 오글거리는 소리 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저와 할머니는 비빔밥을 다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고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할머니는 처맞을 놈이라고 욕하시면서 웃으셨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는데 집안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딸과 사이였어요. 환갑이 넘어 보이는 두 사람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왔답니다. 엄마? 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 요양원에 조용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온 거야? 장모님, 형님 보러 오신 거요. 그런데 저 젊은 남자는 누굽니까? 혹시 애인? 그래, 내 애인이다. 니들은 뭔데 내 집에 멋대로 들어오는 거야? 엄마도 참.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내 것이 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안 죽는다. 너 같은 년한테 이 집은 절대 줄 일 없으니까 꺼져. 엄마, 아무리 그래도 딸내미한테 유산을 넘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난리야. 나쁜 년. 네가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잖아. 오빠가 왜 나 때문에 죽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구나. 역시나 뉘우치질 모르는 년이었어. 30년 전 노량진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내 아들한테 찾아가 나 몰래 사채를 쓰게 해서 네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잠적했잖아.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 아들이 사채를 써서 너한테 돈을 줬지. 사채 이자는 불어났고 해결 방법이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런데 넌 네 오빠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지. 세월이 흘러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온 짐승 같은 년이었잖아. 다시 찾아온 짐승 같은 년이잖아. 지난번 노량진 골목에 왜 찾아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 떠난 아들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서였던 거죠. 할머니의 말에 딸이라는 여자는 키득거리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내가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아서 오빠한테 신세를 좀 진 거야. 그리고 잠적을 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바빠서 그랬던 거고 나중에 오빠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서 못 찾아간 거야. 그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상봉한 거잖아. 엄마 뒤늦게 후동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야? 효도? 네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사고를 쳤다고 진짜?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어땠냐? 내 통장 대고 도망가서 살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또 돌아가고 그렇게 막 살다가 내 아들한테까지 사치를 받게 해서 돈을 뜯어갔잖아. 너만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사법고시도 패스했을 거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었을 거야. 아휴, 우리 엄마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 질린다 엄마. 우리 이 근처에 사업자 냈어. 이 집은 우리가 쓸게.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내 명의가 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누가 너한테 내 짐을 준다고 그래? 스벌 놓친 내가 암 걸렸다 해서 얌전한 줄 알았더니 존나게 꼬장꼬장하네. 저승사자는 뭐 하나 몰라? 저 늙어빠진 할망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엄마, 그냥 빨리 좀 대줘주면 안 돼? 뭐야? 할머니는 딸의 막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깔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서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런 개나리 후레제를 봤나? 너가 징내 딸이라고? 야,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참아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니들 오늘 내 손에 잘 걸렸다. 감히 나의 할머니에게 상처를 줘? 너 뭐야? 제비족이라도 되는 거니? 우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야, 한 몫 줄 테니까 주둥이 다물고 꺼져. 저는 할머니의 딸의 얼굴에 먼저 뺨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서희라는 놈이 제 멱살을 잡아주자 박치기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곤 몽둥이를 쳤다가 마침 서희놈이 가지고 들어온 골프 가방이 보였어요. 거기서 골프채 하나를 꺼내서 두 연놈을 착살내줬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년아,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냐? 당신을 입양해서 키워줬는데 은혜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할머니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재산을 탐하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개같은 막말을 해? 제가 딸년과 사이놈의 머리채를 잡고 그 넓은 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온몸이 착산할 때까지 주먹과 발을 올렸어요. 두 부부는 온몸이 개박살나서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며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더 혼내주라는 눈빛을 받아서 두 부부를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이 커질까봐 변호사들을 바로 불렀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들 여러 명이 아침 일찍 들어왔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 일단 저 두 마리 짐승 좀 치워줘. 아이고 많이 혼내셨네. 저희가 알아서 치울게요. 그리고 이것들 뒤를 털어봤습니다.
할머님 예상하신 대로 사기 전과 수두룩하고 나쁜 짓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잡아낸 죄만 해도 5가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내 눈앞에서 치울 수 있다는 거지. 하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신 볼 일이 없겠네. 잘했어. 그럼 이것들 치우고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할머니는 변호사들과 볼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혼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고 보니 우리 통서면도 안 했네. 내 이름은 이끝순이야. 네, 저는 이시적이라고 합니다. 뭐? 자네 지금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내가 끝순이라고 하니까 자네 이름이 시택이라고 장난치는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못 믿으시고 있으면 제 주민등록증 보여드릴게요. 저요. 진짜 이름이 시작이네. 참나 이보게. 자네가 장난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네 답도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많이 깐죽거려서 못 믿을만 하네요. 뭐가 좋다고 웃어? 사람을 저리경으로 만들어놓고. 아이 그럼 어떡합니까? 할머니한테 막말을 하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아까 자네가 우리 할머니라고 말한 건 뭔가? 그건 그냥 할머니니까 우리 할머니라고 한 거죠. 별 뜻 없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네. 자네가 내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어. 내가 아직 못하는 걸 대신해줬으니 보너스 좀 줘야겠지? 아 싫어요. 오늘은 돈 안 받습니다. 정말 100만 원 주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요? 그래도 안 받을래요. 제가 돈을 밝히긴 해도 이럴 때도 돈동거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 돈 욕심 없습니다. 저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는 거라고요.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럼 오늘 집은 없는 걸 하지. 서울은 자네 혼자 가게. 난 변호사들이랑 저것들 치우는 거 확인하고 알아서 갈게. 네, 제가 오후에를 나가야 해서 바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에도 택시가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알았네, 이시작 손자. 네, 이끝순 할머니. 저와 할머니는 사이가 깊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혼자 서울로 올라가서 일상을 지내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많이 생각나던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재간은 없습니다. 할머니도 한 달이 넘도록 택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할머니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삿짐 일을 하고 나서 야간에 택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가자고 해서 심장이 뛰었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할머니의 얼굴을 꼭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끝순 할머니를 뵈러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끝순 할머니 지인, 아니 손자입니다. 할머니를 뵈러 왔어요. 아, 끝순 할머니가 그렇게 잘 아던 손자인가 보네. 택시기사님 맞죠?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여기 있는 요양보호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택시기사 손자를 알고 있다니까요. 두 분은 꼭 하늘에서 맺어준 사이 같아요. 얼른 이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202호에 계십니다. 저는 호수를 듣자마자 계단을 껑충 뛰어올라 숨이 가쁘도록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02호의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자 왔어요? 저 왔다고요. 이시작 손자가 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야 왔구나. 우리 손자가 왔네. 어여 와라. 다들 봤지? 내 손자 꽃미남 맞지?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두 팔을 벌리시며 활짝 핀 봉설화처럼 웃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느낌 뭐가 되지? 아이씨다가 잘 왔어. 고마워. 앞으로 매일 찾아올게 할머니. 매일 와서 할머니 놀려주고 장난칠게요. 그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저는 할머니를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내와 아들에게 전해주었더니 아주 좋은 인연이 생겼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와 줬답니다. 할머니, 제 마누라 예쁘죠? 아니지, 손자 며느리라고 불러야겠죠? 제 아들은 증손자이고요. 아이고, 내 나이가 내일 모레 90인데 식구가 3명이나 생겼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내 귀한 식구기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할머니, 나중에 저희 둘째 낳는 것도 보시라고요. 둘째도 낳으려고? 우리 손자 등골이 비겠구나. 네, 제 등골이 비어도 가족을 지켜야죠. 할머니,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오래 살아주세요.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가르친 건 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고, 익살꾼이 되어 요양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웃음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소를 짓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저는 바로 달려와서 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는 당연히 제가 치러드렸습니다. 종목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당 100이라고 제가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실컷 떠들었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 가서 아들 만나니까 좋아요? 잠깐, 할머니 아들이니까 나한테는 아버지인 셈이죠? 아버지랑 거기서 만나니까 좋습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쉬세요. 이 손자는 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사흘 동안 뜬 눈으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와서 할머니를 아드님 옆에 묻기로 했다면서 전주로 함께 떠났답니다. 아드님 옆에 묻힌 할머니를 보고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려는데 변호사들이 저를 붙잡더군요. 이시적씨, 저희가 지금부터 이 끝순 할머님의 위원장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대법원 지사는 기부가 되지만 전주에 있는 대저택을 이시적씨 앞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10억이 된 통장도 남기셨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이 유산을 양도 받으시죠? 네? 할머니가 저한테 집이랑 유산을 남기셨다고요? 이거 참... 내가 이러려고 손들어 댄 게 아닌데... 네,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염치 없고 눈치 없는 노민이 당연히 받아야죠. 저 그 돈과 집으로 제 아내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도 고생 그만하고 잘 살아보렵니다. 그렇게 재산을 양도받은 저는 삶의 터전을 전주의 대저택으로 옮겼습니다. 장소가 바뀌니 아내의 몸도 점차 좋아졌고 아들도 날이 갈수록 밝아졌답니다. 할머니의 은혜로 제가 아주 잘 살게 되었죠. 1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아들은 벌써 성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10살이 되었네요. 이렇게 행복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될 줄은 10년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듣고 계시겠죠?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